아서왕을 만난 사나이 마크 트웨인. 두 번째 이야기. 원탁의 기사들의 허풍. 원탁 기사들은 서로 무용담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 승부를 하고 시합을 걸고 별다른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기를 쓰고 한바탕 싸우는 것이었다. 어린아이들이 치고받는 편이 훨씬 이유가 분명하다. 나는 언젠가 전혀 알지 못하는 소년들이 걸어가다가 마주쳐 어느 쪽이라 할 것 없이 내가 너보다 강하단 말이야 하고 갑자기 싸움을 시작한 것을 본 일이 있다. 그것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큰 어른들이 먹을 만큼 나이를 먹어가지고 이유도 없이 싸움을 걸어서 이겼다고 자랑하기도 하고 으스대기도 했다. 그들이 기사라는 것을 나는 비로소 알았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어른들을 보고 있자면 지능이 부족한 자들이라 애로가 꽤 있었다. 이 사람들은 낚시를 가도 낚시의 미끼를 낄 만한 생각도 없을 것 같았다. 기사에게는 지능이 오히려 장애가 될 것이다. 그런데 어느 얼굴도 모자란 머리와는 달리 모두 사내답다. 그 중에는 고상하고 훌륭한 모습의 얼굴도 있었다. 특별히 달라하드 경이라고 불리는 사람과 아서왕은 거룩하고 자비로운 얼굴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호수의 기사 랜슬롯 경의 큰 몸집과 여유 있는 동작에는 당당한 관록이 보였다.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K경이 일어서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소생이 9명의 이국인들에 둘러싸여 괴로운 싸움을 하고 있을 때 거기를 지나가게 된 것은 랜슬롯 경이었습니다. 랜슬롯 경은 단 혼자서 이국인들을 툭탁하고 즉시 쓰러뜨리고 그리고 소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나이다. K경, 이 이국인들을 포로로 하여 그대의 공훈으로 할지어다. 소생의 싸움의 시작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오. 말씀하시지 말기를. 이것이 진정 기사 중의 기사. 랜슬롯 경이야말로 이번 공적의 주인공이로소이다. 그리고 정중하게 귀부인들에게 절을 한다. 별것 아니다. 여자들에게 칭송을 받으려고 과장된 자랑거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랜슬롯 경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여 사실은 자기가 한 것을 내세우는 것이 유행이니까 외관상 보기 좋은 점수를 따기 위한 방법이었다. 한심스러운 것이다. 나는 우스워서 싱글거리며 몸쪽인 클라렌스를 뒤돌아보니 클라렌스는 우울한 얼굴을 하고 K경은 허풍꾼 중에서도 큰 허풍꾼이며 지금부터 2000년이 지나도 저런 사람은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흘끔흘끔 홀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거기에는 검은 가운을 걸친 흰머리에 은근해 보이는 노인이 서 있었다. 눈곱을 붙인 멍청한 눈으로 홀을 둘러보고 있었다. 기분이 나쁜 작자다. 저기에 있는 죽음의 신 같은 노인은 누구지? 나는 클라렌스를 쿡 찔러 물어보았다. 마법사 멀린입니다. 허풍쟁이인 저놈은 지옥의 악마도 폭풍우도 천둥까지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 모두가 무서워하고 있죠. 저렇게 싫은 놈은 또 없어요. 벼락이라도 맞고 뻗어버리면 좋겠어요.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놈의 일에 대해서는 아서왕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서 읽은 일이 있었다. 그것에 의하면 멀린 부친부터가 인간이 아니다. 완전한 악마도 아니지만 좋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놈으로 공기 중에 살고 있는 꿈의 마귀의 아들인 모양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던 모양이다.
멀리는 어릴 때부터 보통 인간과는 달리 자신의 모습을 마음대로 변하게 할 수 있었다. 벤드라문이라는 왕이 시대부터 왕의 최고의 상담자가 되어 마법의 힘으로 때때로 왕을 도왔던 모양이다. 그 후 유도왕 시대가 되어도 멀리는 왕의 특별한 취급을 받았다. 멀리는 유도왕의 아들 아서왕도 섬기게 되어 첫째가는 상담력이 된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이야기 속의 실물을 직접 만나는 것은 참으로 기묘한 일이었으나 보면 볼수록 싫은 놈이었다. 그래서 나는 기사들의 시시한 자랑거리에 귀를 기울이기로 했다. 어쩐지 K경이 나를 사로잡은 이야기를 하는 듯 했기 때문이다. 나를 믿기로 하여 멋대로 허풍을 떨고 있었던 것이다. 소생은 먼 야만국으로 갔는데 그 길도 기억할 수 없을 만큼 멀었소이다. 그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도 저 사람 같은 기묘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K경이 나를 가리켰다. 그리고 또 야만국의 사람들은 마법을 알고 있었사옵니다. 저 옷은 마법의 옷으로서 저것을 입고 있으면 칼날도 창도 못 들어갑니다. 그리하여 소생은 기도의 힘으로 그 마력을 쫓고 3시간에 걸치는 격한 싸움에서 13명의 야만인을 죽였소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믿고 진지한 얼굴로 듣고 있었다. 과연 아서왕 이야기의 기사는 강했을 것이다. 이러한 거짓을 진정으로 전했으니까. K경은 나에 대해 서서 굉장한 거인이라거나 하늘에 닿는 큰 사나이라거나 송곳니를 가지고 손톱이 긴 도깨비 등으로 불렸는데 어떤 누구도 실물인 나와 K경의 이야기를 비교해보지 않았고 이상하게 생각도 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참으로 이상한 얼간이들의 모임이었다. 소생은 이 괴물을 한 마리만 붙잡아 거룩하신 왕과 존경하는 분들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창도 칼도 쓰지 않고 쫓아다녔소이다. 그러자 이놈은 200큐빗, 약 100m나 되는 높은 나무에 한 번에 뛰어서 날아올라갔나이다. 소생은 황소만한 큰 돌을 던져 나무에서 떨어뜨려 이놈을 끌고 왔나이다. 구경하시기를. 그 후에는 이놈을 살려두어도 쓸모가 없나이다. 그렇다면 21일 정오에 사형에 처해지는 것을 또 구경거리로 즐기시기를. 그러자 사람들은 마법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놈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진지하게 말했다. 나는 사형을 언도받고 실망한 마음과 너무나도 어리석은 그들의 노름에 어이없어진 것이 마구 뒤섞여 기분이 나빠졌다. 첫째로 나의 옷은 마법의 옷 같은 것이 아니다. 놈이 뭐라고 말하든 15달러에 산 싸구려 옷인 것이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올시다. 옷을 벗겨 이놈을 알몸으로 처형하면 되는 거죠. 마법사 멀린이 기분 나쁜 소리로 말했다. 생각이 없는 바보들은 멀린의 엉터리 지혜에 감동하며 서로 달려들어 나의 옷을 벗기려고 했다. 반항할 사이가 있기는커녕 30초도 안 되는 동안 나는 알몸이 되어버렸다. 놈들은 양배추를 보는 것처럼 나를 감상했다. 왕비는 나를 자세히 바라보고 분부를 내렸다. 나는 이처럼 모양이 좋은 바를 본 것은 처음이에요. 이것이 내가 받은 단 한 가지의 거칠의 인사였다. 마지막으로 나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단정된 나의 옷과 동떨어진 장소로 쫓기어 갔다. 어둡고 축축한 지하 감옥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은 얼마 안 되는 밥집거기와 곰팡이 냄새가 나는 볏짚 침대와 쉴 새 없이 방문해 오는 쥐들 뿐이었다. 훌륭한 생각. 나는 몹시 지쳐 있었기 때문에 무섭기도 했지만 이윽고 잠이 들고 말았다. 눈을 뜨자 다음날 아침이 되어 있었다. 참 실은 꿈이었구나.
좀 있으면 목을 매달리거나 물속에 던져지거나 화형을 받게 되기 직전에 눈을 떴으니까 말이야. 공장의 사이렌이 울리기까지는 한잠 더 잘까. 그리고 나서 공장에 가서 꿈 얘기라도 해보자. 그리고 헤라클라스와의 이야기를 매듭짓지 않고서는. 그런데 갑자기 들려온 것은 쇠사슬과 빗장의 거친 음이라는 것이다. 눈부신 빛이 스며들어와 나는 눈을 끔뻑이며 그때 알아차렸는데 눈앞에 서 있는 것은 그 클라렌스다. 나는 놀라서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와, 내가 아직도 있었느냐. 꿈이여 사라져버려라. 썩 사라져버려라. 그러나 클라렌스는 기쁜 듯이 싱글벙글 거리며 내가 곤란을 당하고 있다는 걸 놀려대기 시작했다. 좋아, 꿈 같은 건 깨지 않아도 나는 허둥대지 않을 거야. 뭐? 어떤 꿈? 어떤 꿈이냐고? 정해놓은 거지. 내가 아서왕의 궁전에 있다는 건 분명한 꿈이다. 그래, 그리고 당신이 내일 화형이 된다는 꿈이지. 나는 너무 비참해졌다.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꿈이든 그렇지 않든 화형을 받게 되는데 웃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있는 지혜를 다 짜내어 화형을 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 클라렌스, 자네는 좋은 소년이야. 나의 단 하나의 친구다. 너는 나의 편이다. 그렇잖아. 도와줘. 여기서 도망칠 방법을 생각해줘. 침착하세요. 도망친다? 아니, 복도에는 무장한 파수병이 있어요. 그렇겠지. 그러나 몇 사람 정도냐? 많지 않으면 좋겠는데. 20명은 있죠. 도망칠 희망은 요만큼도 없어요. 그리고 더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말이야. 그것이 더 귀찮아요. 뭐냐, 그 어렵다는 것은. 그건 말 못해요. 도저히 말할 수가 없지. 이봐, 자네 왜 그러지? 거드름 피우지 말게. 아니, 왜 떨고 있지? 그것은 이유가 있지만 나는 이야기해드리고 싶지만. 자, 용기를 내어라. 사내가 아니냐. 말해줘. 너는 참 좋은 사내야. 클라렌스는 문에 살짝 다가서서 복도 쪽으로 귀를 기울이더니 다시 살짝 돌아와 나에게 속삭였다. 멀린이 무서운 마법의 저주를 이 지하 감옥에 걸었습니다. 이제 그 주문을 깨트리고 당신을 구원한다는 것 같은 크게 벗어난 생각을 가진 자는 아무도 있지 않아요. 아, 하느님 살려주세요. 나는 짓거리고 말았어요. 나를 동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당신에게 이 비밀을 말한 것을 알면 나는 당장 이 세상에서 끝장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오래간만에 배를 움켜쥐고 웃었다. 뭐? 멀린이 마법을 썼다고? 사기꾼 멀린이? 허풍쟁이이고 비틀거리며 입이 엉킨 둔한 놈. 더 없는 어리석은 일이다. 시시한 멍청이의 정신 나간 말 같은 미신 같은 건 난 믿지 않아. 그렇고 말고. 그러나 클라렌스는 내가 하는 말의 절반도 끝나기 전에 겁을 먹고 뒤로 벌러덩 넘어졌다. 정신은 어디로 날아가 버린 모양이었다. 큰일입니다. 당치도 않은 말을. 이제라도 이 벽이 무너져 우리들 위로 떨어져 옵니다. 아, 제발 빨리 그 말을 취소해줘요. 무슨 소리냐, 어리석게 쓰리. 나는 실망했는데 문득 좋은 일이 생각났다. 이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도 마음 깊이 미신이 강했다. 그렇다면 멀린 같은 어리석은 마술사보다는 훨씬 우수한 인종인 내가 이 어리석은 놈들을 상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간단했다. 명안이었다. 일어서라 클라렌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의 눈을 바라봐라. 너는 내가 왜 멀린을 비웃었는지 아느냐? 아니요. 그러나 성모 마리아께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맹세해 주세요. 왜 웃었는지를 말해줄게. 왜냐하면 이 나야말로 마법사인 것이다. 그대가? 소녀는 뒤로 물러서며 침을 삼켰다. 확실히 예상하지 못한 일임이 틀림없다. 나 역시. 그러나 소년이 점점 나를 존경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얼굴에 확실히 나타났다. 바로 이 미치광이의 병원에서는 허풍을 치면 칠수록 인기가 좋아진다. 그 정도가 아니라 존경을 받는다. 그래서 나는 더 허풍을 치기로 했다. 나는 멀린을 700년 전부터 알고 있어, 그놈은. 700년? 자, 들어라. 그놈은 13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그리고 그때마다 이름을 바꿔 이리저리 돌아다녔어. 스미스, 존슨, 로빈슨, 잭슨, 피터즈, 허스킨즈, 멀린, 이와 같이 말이야. 나는 300년 전에 이집트에서 멀린을 만났고 500년 전에 인도에서 만났어. 그놈은 어디서나 실없는 소리를 짓거렸다. 그놈에게는 진절머리가 나. 그놈은 마법사로서는 풋내기야. 시시하지. 캐캐묵은 마법을 조금 알고 있을 뿐이야. 그러나 자신의 신분을 알아야지. 대가가 되려고 하다니. 진짜 마법사 앞에서는 까불지 말고 얌전하게 있으란 말이야. 나는 클라렌스의 모습을 보았다. 눈은 휘둥그렇게 뜨고 콧구멍은 커졌다 작아졌다. 벌렁거리고 심장의 펌프에 박자를 맞추고 있었다. 이건 잘 돼갈 것 같다. 알았지, 클라렌스. 나는 너와 친한 사이가 되어주겠어. 그러니까 너도 내 친구가 되어라. 그리고 아서왕에게 내가 마법사, 그것도 대마왕의 하이유 메카메크라는 것을 전해줘. 만약에 K경이 하라는 대로 하여 나를 사형에 처하려고 하면 나는 이 나라를 뒤집어 엎는 그러한 재난을 일으킬 작정이라고 말이야. 조금은 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왕에게 잘 말해주게. 소녀는 가엾게도 아주 겁이 나서 말도 못한다. 이윽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양으로 나의 편이 되어 무엇이든 할 테니까 그 대신 친한 사이가 되어 절대로 저주하지는 말아달라고 되풀이하며 부탁한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힘없는 다리를 이끌고 벽을 잡고 겨우 밖으로 나갔다. 나는 얼마 안 되어 곧 알아차렸다. 이것은 뜻하지 않는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내가 대마왕이라면 이런 지하 감옥을 빠져나가는 일쯤은 식은죽 먹힐 텐데. 나 자신이 왕에게로 이야기하러 가면 좋지 않았는가. 하필이면 클라렌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말이야. 곧 탈루가 날 허풍을 쳤구나. 나는 1시간 동안이나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잠깐만.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머리가 움직이지 않는다. 거짓말이라도 간단히 믿어버리지 않는가. 그 K경의 어리석은 이야기도 천진하게 믿을 정도로 얼빠져 있는 걸. 그리하여 나는 겨우 안심하였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생각났다. 한 가지 어려움이 사라지면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생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고생은 연이어 잇따라 오는 것이다. 놈들이 만약 마법을 해보라고 하면 어떡할까? 마법은 누구나가 보고 싶어 한다. 이러할 때에 한번 요술거리를 만들어주지 않고서는. 그러나 나는 하나도 할 수 없었다. 아, 그거면 좋겠다. 나는 나도 모르게 큰 소리를 쳤다. 실은 일식에 대한 일을 생각했었는데 한바탕면 큰일 날 뻔한 찰나에 운 좋게 생각났던 것이다. 일식을 이용하는 것이다. 콜럼버스며 코르티스며 그 외에 누군가가 어쨌든 그러한 작자들의 일식을 이용하여 토인들에게 죽음을 당한 것을 면했다고 한다. 나도 그 수법을 이용하자.
콜럼버스가 태어나기까지는 아직 1000년 가까이 사이가 있으니까 결코 남의 흉내를 내는 것도 아니다. 이윽고 클라렌스가 힘없이 돌아왔다. 나는 왕에게 급히 가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전했습니다. 왕은 몹시 놀라며 곧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좋은 방으로 옮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멀린이 왔습니다. 멀린은 당신이 미치광이이며 말로 위협할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며 왕께 대들어 끝내. 일은 틀리고 말았던 것이다. 여기서 어물어물해서는 안 된다. 나는 대마왕답게 천천히 일어서서 조용히 말했다. 내가 여기 갇힌 지 어느 정도나 지났지? 당신은 어제 저녁에 여기에 들어가셨습니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잘 잤구나. 아침 9시라. 그럼 오늘은 20일이구나. 그렇습니다. 20일입니다. 그래, 나는 내일 화형을 받게 되는 거지? 소녀는 부들부들 떨면서 머리를 끄덕였다. 그건 몇 시야 하지? 정오입니다. 그렇다면 왕에게 이렇게 전하라. 한 가지 좋은 일을 가르쳐 주겠다고. 나는 여기서 말을 끊었다. 순간 기분 나쁜 고요가 주위에 감돌았다. 나는 선체로 오그라들고 있는 소년을 1분가량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와 같이 거드름을 피우며 겁내고 있는 소년 앞에 우뚝 서서 매우 엄숙하고 느리게, 그리고 아주 영국톤의 굵은 목소리로 당당하게 말했던 것이다. 가서 왕에게 전하라. 내일 나를 화형에 처하려고 할 때 나는 이 세상을 캄캄하게 만들 것이다. 태양은 사라지고 영원히 비치지 않고 지상의 모든 것은 열과 빛을 빼앗기어 죽어버릴 것이다. 나는 점점 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나의 연극이 훌륭했기 때문에 클라렌스는 놀라버렸다. 나는 클라렌스를 안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나서 또 감옥으로 되돌아왔다.